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지 탈출 사례 28번째, 건축법 도로가 없어졌다는 사례입니다. 자, 현황을 보면 내 토지에는 20년 전에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다시 원룸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건물은 멸실됐고, 그런데 새로 허가받은 원룸은 형편상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건축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하려고 지자체에 물으니까 맹지임으로 진입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토지연계 확인서를 보면 신청하려고 하는 대지는 지목이 대이고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국토교통부 소유인 너비 3,4m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와 그 옆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유지가 합해서 4m로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왔던 토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도로의 북쪽에, 그 현황도로 내 대지에 접해 있는 현황도로 북쪽에 철망이 쳐 있습니다. 이유는 그 현황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웃 아파트 주민과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유지인 소유자의 소송에서 사유지 소유자가 승소했기 때문에 철망으로 막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하는 질문자, 첫 번째 질문은 4m 너비인 현황도로에 접해서 건축물이 신축됐는데 그 이후에 주변에 아파트가 신축돼서 그 현황도로가 없어지고 내 건물, 그러니까 내 대지의 건축물도 멸실되었을 때 내 대지는 맹지가 되나요? 두 번째, 내 토지, 그러니까 대지에 전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축물이 현재 멸실됐습니다. 내가 그 건축물 현황 도면 및 현장 조사서 등을 정보 공개 신청하려면 내 땅인데도 그 건축물 소유자의, 그러니까 멸실된 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건축허가를 2번 받았던 지목이 대인 내 땅이 지금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았던 현황도로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느냐? 허가 신청자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또 내 땅이 맹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건축법 도로로 2번 허가했던 그런 근거들을 찾으려고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네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정보공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지자체의 주장이 맞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한 겁니다. 제가 답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답은 아니죠. 공무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겠으나 허가 신청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지금 건물이 없더라도 1번 또는 2번 건축허가를 받았던 대지는 맹지가 아니죠. 첫 번째, 어떤 대지에 2번에 걸쳐서 건축허가가 되었다면 건축물이 없어졌다고, 내 대지 위에 건축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맹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초 건축허가 때 허가청에서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한 것이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허가청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자가 제출하는 건축물 현황 도면에 표시된 접도 의무 도면과 현장 조사서 등을 보고 내 대지의 접도 의무가 건축법 기준에 맞게 충족되었을 때만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건축물 현황 도면처럼 어떤 대지의 출입로가 건축법 2조의 도로까지, 건축법 도로까지 연결된 부분을 허가 신청자가 건축물 현황 도면 등에 그려오면, 그러니까 내 대지가 건축법 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을 현황 도면에 그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건축물 현황 도면이잖아요. 그려오면 허가권자는 그 연결된 공간, 그러니까 통로 중에서 국유지인 사실상 도로 또는 이미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사실상 도로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 때문에 접도 의무가 미달된다고 판단한다면 그 미달된 부분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건축 허가에서 접도 의무는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다만 그 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정을 어떤 이유로든 미루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정행위는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 허가에서도 접도 의무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접도 의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허가 담당자는 그동안 허가청에서 인정했던 접도 의무는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러니까 접도 의무가 충족된 허가 신청서나 모든 도면들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현행 건축법으로만 맹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선 질문한 대지가 접도한 현재의 도로를 살펴보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너비가 4m 이상인 시멘트 포장도로입니다. 왼쪽은 2m 이상이 시멘트 포장되어 있고 오른쪽은 비포장 도로가 1m 남짓이 있는데 합해서 이건 4m입니다. 건축물 배치 도면에 나오거든요. 건축물 현황 도면에. 근데 오른쪽에 보면 높은 담장이 있죠. 그 담장을 높게 친 이유는 지금 그 너비 4m의 그림에 보이는 그 시멘트 포장이 절반 이상이 돼 있고 나머지 조금 비포장되어 있는 거 합해서 4m가 되는 그 부분을 오른쪽은 비포장은 사유지이지만 그 사유지 소유자도 건축법 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담장을 높게 이격해서 쌓았던 것인 거죠. 자, 이 그림의 너비 4m 시멘트 포장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마을에서부터 남쪽의 마을까지 연결되어 있는 통과도로라는 것이죠. 토지연계 확인서와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지적도 등을 살펴보니까 4m 너비의 현황 도로 중 가운데 너비 2m 내에는 지목이 도로이고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 도로 왼쪽 1m는 지목이 임야인데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이고 지적도로 보면 이제 왼쪽인 거죠. 임야인데 높은 담을 쌓아서 경계를 한 현황 도로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 도로의 오른쪽 너비 1m 부분은 질문자 소유로서 지목이 도로입니다. 토지연계 확인서를 보면 나오죠. 이 도로 소유자 도로, 그러니까 1m 이격에서 자기 땅을 분할해 가지고 지목을 도로로 바꿨던 2001년도에 건축허가를 넣으면서 이 도로 소유자의 연역을 토지대장으로 추적해 보니까 최초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청에서는 당시 너비 3m인 국토교통부와 사유지 도로를 4m가 안 되니까 1m를 내 대지,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자가 후퇴해서
그 통과도로를 4m를 만들어야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대지를 부득이 1m 후퇴해서 분할해 가지고 그 1m 후퇴한 부분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도 도로로 바꾸면서 건축법의 접도 의무를 충족시켜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땅 옆에 있는 4m 도로는 접도 의무가 충족됐지만 그 현황 도로, 그러니까 국토부 도로, 왼쪽에 임야, 오른쪽에 내 대지, 이렇게 해서 4m가 만들어진 현황 도로는 내 대지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두 4m가 충족됐지만 그 현황 도로와 연결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건축법 도로하고 연결되는 사이에 원래 있었던 마을길,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라고 지자체가 설명하는 마을길은 아파트 공사가 시행되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있는 것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밑에 부분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는 이번에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하는 땅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국토부 소유의 땅과 그 왼쪽에 있는 임야의 현황도로, 담장이 높게 쳐져 있었던 현황도로, 그리고 국토부 도로의 오른쪽은 내 땅에서 건축 후퇴선 1m를 해가지고 지목을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이 현황도로는 4m가 있으니까 그 현황도로의 북쪽으로 가면 아파트 사업부지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내 대지와 연결됐던 이 4m 마을길이, 국토교통부 소유의 마을길이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법 도로는 원래 허가청에서 관리하고, 왜냐하면 허가청에서 건축법 도로라고 지정을 했거나 또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정행위가 있었던, 즉 그 길을 통해서 허가를 해줬다면 형식적으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정행위가 있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허가 담당자는 과거 담당자 판단을 존중하지 않거나 과거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 건축허가 기준에 미달되면 건축허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건축물 현황 도면 이번에는 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행 건축법 허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허가 신청 대지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변의 서류들을 전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쪽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청하는 건축을 신청하려고 하는 내 대지보다 더 늦게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가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봤더니, 그 건축물 현황 도면을 봤더니 그 건물의 북쪽은 아파트 단지로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었고요. 그 건축물의 왼쪽은, 자, 도면을 보니까 4m 너비로 접도 의무를 완성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4m로. 그런데 절반은 국토교통부 거고 왼쪽의 절반은 임야인 현황도로였고, 담장이 높게 쳐 있는, 그리고 오른쪽은 또 오른쪽에 그 국토교통부라고 되어 있는 글자 바로 위에 보면 좀 새카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오른쪽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 대지인데 건축 후퇴선 4m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분할을 해가지고 4m를 맞춘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4m 건축법 도로로 충족해서 이웃필지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필지와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 대지의 건축허가는 접도 의무를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지와 내 바로 북쪽에 있는 대지는 똑같은 4m 현황도로에 국토부 소유가 절반,
사유지가 절반에서 붙어있는 도로에 접도물을 다 했고, 그 접도물을 다한 도로의 끝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붙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내 대지와 내 대지 북쪽에 바로 위에 있는 나보다 더 늦게 건축허가를 받은 그 도로, 현황도로 끝에 철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연을 동네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이웃의 아파트 단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 지금 철망으로 막아져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2번 이상 났으니까, 내 필지에도 났고 내 윗집 필지에도 났으니까 그것은 사실상 지정행위가 있었던 도로로 보는 그 공간을 소유자가, 사유지 소유자가 막아버렸는데, 아파트 주민은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두 양쪽 집이,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밑에 있는 단독주택집이 소송을 했는데 단독주택집이 이겼어요. 그래서 막았다는 겁니다. 자, 그 재판 기록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철망으로 막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그 앞에 보셨던 건축물 현황 도면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시에 제출한 건축물 그 현황 도면 아무나 돈만 내면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배치 도면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왼쪽에 4m 포장도로가 저 북쪽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철망이 쳐 있는 부분도 보면 오른쪽 단벽이 반드시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 건축물 현황 도면과 또 사진으로 보는 그 경계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철망이 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망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죠. 왜? 이 철망으로 막힌 도로는 오래전부터 마을길로 사용했던 것이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공도입니다. 먼저 아파트 주민과 현황도로 소유자의 민사소송은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하였을 것인데,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다른 곳에 10m 너비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는 아파트 주민이 질 수밖에 없죠. 왜? 민법 219조의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연결할 도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거든요. 민법에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은.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한테는 도시계획 도로가 10m 이상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당연히 이건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에서 단독주택 소유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는 거기다 철망을 쳤어요. 자, 민사소송에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건 이미 건축법 도로인 공도입니다. 공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을길은 오래전부터 관습상 도로로 사용했던 것이므로 설사 막는다고 해도 다시 이 질문자가 밑에 있는 그 신축을 신청하는 도로 소유자가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하면 곧바로 뚫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미 마을길을 통과도로로 판단해서 주위에 두 채의 건축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도로 부분은, 그러니까 철망으로 막은 부분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미 공도가 된 겁니다. 설사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정한 거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도를 소유자가 철망으로 막았다면 그럼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망의 철거 명령을 하여야 하고, 불응하면 공익을 위해서 행정 대집행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상대성 있는 민원은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 신축허가를 신청하려는 민원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슬그머니 떠미는 것이 관행이죠. 자,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질문자의 대지에 건축허가가 돼서 그 건축물이 준공 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주변의 도시계획 또는 개발행위 허가가 건축허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또 개발행위 허가 또는 건축허가로 인해서 질문자가 도로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행정청에서 허가를 잘못한 거예요. 새로운 사업 승인 또는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든 건축허가든 허가를 할 때에는 기득권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법에 있습니다. 헌법과 국토계획법, 건축법에도 법 제정한 정신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이해관계인의 보호, 이건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기득권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건축허가를 그 통로로 받았다면 그 통로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든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든 없애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거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을 안길을 지키는 것은, 마을길을 지키는 것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축법 목적을 집행해야 하는 지자체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지 조명할 때도 이면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수용지역의 잔여 토지에도 출입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헌법 23조 3항의 토지보상법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막을 수 없다. 어떻게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내 토지에 있는 전 소유자, 내 토지 위에 있는 전 소유자의 건축허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구조예요. 그래서 공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장의 권한이지만 개인의 신상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주택의 접도 의무는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물 현황 도면 및 현장 조사서로만 가능한데 이 부분을 비공개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 여러 도면을 봤죠. 도면과 사진 봤죠. 내 건축물이 어떻게 접도 의무를 다 했는지, 그러니까 내 건축을 처음에 허가 받을 때 나는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물 현황 도면을 그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현황 도면에는 접도 의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걸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땅이 맹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묘하게 이 질문자는 몇 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 위에 있었던 건축물은 전 소유자의 건데 승계를 받지 않고 그냥 멸실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최초에 허가 났던 허가 신청 서류를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라고요? 법정에서 판사가 공개해 하면 그때 하겠다고요?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 공개는 주의해야 한다, 유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만약 그때 당시 건축주가 돌아가셨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그 비공개 결정서를 첨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면 좋은 답이 올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 대지는 2번에 걸친 건축허가도 있었고 4m
너비에 현황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건축허가를 불허하거나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철망으로 건축법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허가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같이 살펴보고, 만약에 사유지가 아니고 반대쪽 사유지가 현황 도로였고 그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사실상 지정을 했다면,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 지정 도로 명단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정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철거 명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 공무원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필요시 오래전부터 있었던 마을길이었다면, 즉 그 길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다면 항공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철망을 막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않지만 그 철망 오른쪽에 있는 최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의 건축물 현황 도면을 통해서 배치 도면과 접도 의무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 대지의 건축허가 이후에 이후대 아파트 사업이 있어서 건축법 도로가 없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내 건축물 허가 이후에 북쪽으로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 도로가 없어졌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지자체는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허가든 개발행위 허가든 아파트 사업 승인이든 이미 있었던 마을길을 없앴다면 그 근거를 찾아서 하나씩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지자체에 가서 큰소리 칠 게 아니라 내 토지 위에 있었던 건축물 그 허가 신청서를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그리고 위에 것은 이미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 현황 도면은 누구나 뗄 수 있는 거고, 그거와 맞춰보면 지금 현재 철망이 막혀 있는 부분이 누구 소유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건축법 도로인 공도거든요. 그건 민사소송에 의해서 아파트 주민하고 승소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축가 공무원한테 잘 설명해서 하나씩 풀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